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하려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가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울 아파트도 너무 비싸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또 최근에. 근데 또 기다리면 낮아질 수 있는데 이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지금 뭐 7만 원 정도인데 과거로 보면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산들을 갖다가 새로 세팅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의 특징이 이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향하지를 않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달러의 가치가 막 올라가 가지고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원달러의 환율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일단 쉽다라는 거는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무리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종목을 고르기도 해야 되잖아요. 뭐 오피스텔 할지 상가 할지 아파트 할지 또 뭐 주식은 삼성전자 살지 현대차 살지. 근데 달러는 제가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냥 달러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한 단계가 투자의 한 단계가 이제 없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쉬운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전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 화폐를 신용화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강력한 나라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군사력이거든요. 예,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 그 기축통화라고 하죠. 전 세계 무역의 그 기초가 되는 어떤 돈이 달러인데 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걸 이제 지키는 이런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나라의 안전한 돈,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보증하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거를 내가 이제 사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미국만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증을 해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뭐 사들이는 노력, 그래서 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환율을 이제 높이려는 노력을 해줘요. 뭐 구두 개입도 하고. 그런데 환율이 너무 높아도 또 문제인 게 수출 그 수입 물가가 이제 비싸지니까 내수 경기가 또 침체되는 이런 이제 위험에 또 처해져요. 그러면 정부가 또 낮추려고 달러를 막 풀던가 뭐 여러 가지 수를 써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달러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버스를 놓쳐도 또 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정부나 우리 경제가 딱 좋은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 환율대가. 그것만 내가 파악을 해서 그거 밑으로만 사면 되잖아요. 밑으로만 사면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너무 높을 때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급하게 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그 거래 비용이 되게 낮아요. 예, 부동산하고 이제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취득세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또 엄청나죠. 그리고 뭐 보유세도 있고 또 양도세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교 대상이 아닌 거고 그리고 주식하고 비교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거래세하고 그 수수료가 있는데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거래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사고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거래 비용이 한 3천 원 정도 수준이에요. 0.3% 정도. 그런데 달러는 한 그거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0원이에요. 100만 원을 사고 팔았을 때.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뭐 부동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주식보다도 3분의 1 정도니까 되게 낮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금도 없어요. 100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보적인 어떤 투자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되게 강력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른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해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회 비용도 낮아요. 예, 앞에 이제 위험성도 낮다, 거래 비용도 낮다, 기회 비용도 다 낮죠. 기회 비용이 낮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달러는 돈으로 돈을 사는 행위잖아요. 이런 투자 대상은 세상에 이게 유일하죠. 돈으로 돈을 사는 게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를 사는. 그러니까 어떤 달러를 사는 행위는 투자를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행위예요. 돈으로 바꿨으니까 그냥. 예, 현찰을 이제 바꾼 거니까. 이게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기회비용이라는 게 내가 A라는 주식을 살까 B라는 주식을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A를 사버리면 B를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전문 용어로 물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기회비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예, 왜 자산이 묶여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자산이 묶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원달러 환율 1,500원에 샀는데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500원의 그 환차 손이 생겼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뭐 돈을 잃지는 않겠지만 평가 손실일 뿐이겠지만 기회비용은 계속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부동산을 산다든지 미국 주식을 산다든지 그래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저는 실제로 금도 사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투자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걸 달러 투자의 패자부활전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샀는데 내가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럼 거기서 기회비용을 이제 보전받는 거죠. 물론 뭐 잘못하면 거기서도 잃으면 뭐 힘들겠지만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유일한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저는 달러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은 없어요. 1원도. 여기 이제 책에 100% 성공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수익을 내고 팔았거든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싸게 사야죠. 내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원하고 또 역대 환율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 지점 아래에서 사야지 이게 성립이 돼서 내가 1,300원에 1,700원에 사놓고 이거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지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적정한 가격 아래에서만 사놓고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원도 잃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물렸을 때는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금도 사보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요즘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도 신고가 경신했다고 하는데 그 달러들은 제가 이제 일을 더 시킨 거죠. 저는 이제 돈을 혹사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혹사시켜서 더 미국 주식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환차익보다 얘가 더 큰 경우도 많아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나중에 이제 환율이 오르면은 또 수익 실현해서 또 환차익도 또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죠. 예,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기본적으로 예측을 못하니까 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제 뭐 말은 그렇게 제가 설명하기 좋게 했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에요. 팔 때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싼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팔으라는 얘기인데 그때 1,160원에 제가 이제 넘버 원이 달러를 샀습니다. 라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150원에 또 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넘버링을 해요. 그래서 넘버 원이 샀습니다. 넘버 투가 샀습니다. 그렇게 쭉 가는데 넘버 15까지 갔어요. 1,080원에. 그래서 제가 1,080원에 넘버 15가
1080원에 샀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저도 샀어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근데 한 15 정도 가니까 아 이거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은 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사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글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사는 게 제 시스템이니까 시스템대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떨어지면 사고, 얼마 떨어지면 사고. 그런데 그때 저를 딱 우연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글을. 근데 며칠 있다가 109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저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거는. 넘버 15를.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지 않으시네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15를 수익 실현해서 팔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잘 잡으셨냐고 비결이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디언 기후제처럼 그냥 떨어져서 산 건데 얻어 걸린 거잖아요. 난 환율 예측 안 하고 몰라요. 나는 뭐 테이퍼링이든 양적 완화든 이런 거 다 신경도 안 쓰고 금리 같은 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투자를 시작해도 좋은 지점을 잡아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고 돈이 벌리면 수익 실현하고 이걸 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반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 넘버 7 정도 부근까지 수익 실현을 해서 올라오다가 넘버 7에서 멈췄어요. 멈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 한 1,100원 정도 그 수준에서 환율이 멈추지는 않지만 넘버 7이 팔았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올렸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내려가요. 환율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넘버 7이 샀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근데 조금 또 하루 있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팔았습니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때 또 본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놀라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 계속 그 추이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그냥 저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것 뿐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뭘 알고 하는 것처럼 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게 1180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뭐 2주 됐나? 그때 마지막으로 넘버 1이 1170원에 팔았습니다 하고 글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멈췄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멈췄어요. 예, 지금 1170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1170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제가 넘버 15까지 계속 밑에다가 글에다가 샀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사세요. 계속 왜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이니까 추천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안 사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팔았습니다. 더 이상 달러 투자는 좀 쉬어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도 오를 때 관심을 갖고요. 주식도 오를 때 관심을 갖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나는 1170원에 넘버 1이 팔았으니까 적어도 116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투자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저 말을 듣고 지금까지 데이터가 다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따라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제가 1170원의 달러를 이제 다 팔았잖아요. 현금 달러가 이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제 조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 1170원에 팔았냐 다? 이게 지금 1185원까지 올랐어. 1185원이 됐을 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시죠? 예. 왜 아니냐면은 저는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단기 트레이딩용 달러도 있는데 장기 투자용 달러도 있어요. 되게 다 다양화해 놓으셨군요. 예, 장기 투자용 달러는 현금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렸을 때 돈 벌어오라고 혹사시킨 애들. 그게 그 미국의 리츠라고 해가지고 월배당까지 줘요. 근데 월배당을 평균 한 5% 정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세, 우리 건물주가 꿈이잖아요. 우리의 건물을 사가지고 월 임대 수익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받는데 또 힘들어요. 막 누수 생기고 막 그 공실 생기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미국의 월배당 리츠는 그걸 투자를 하면은 매월 따박따박 달러로 현금 달러를 입금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싸게 산 달러들을 물렸을 때 그런 주식 같은 자산에 이제 넣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웬만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안 파는 애들이에요. 떨어졌을 때 또 제가 뭐 괴롭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하고 같이 달러 투자하는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독자분들은 다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되게 흥분하고 열광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같이 삼성전자를 사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면 올랐을 때는 다 만세 막 이렇게 하고 가자 그러고 떨어질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아 제가 넘버 지금 3까지 샀어요 더 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얘기가 되거든요. 단점은 이게 변동성이 낮다라는 그러니까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성이 낮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장점으로 볼 때는 예, 내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자본금이 많이 투여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거대 수익은 어려운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무슨 생각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리를 보통 계산할 때 예금 상품 같은 거에 좀 사람들이 그 익숙하다 보니까 복리는 연 단위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복리가 그 이자를 원금과 합해서 또 다음 해에 또 그 저축하고 계속 늘려나가는 그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연 단위만 계산하니까 복리 수익이 이제 체감되지도 않고 한 30년은 예금을 넣어놔야 복리 수익으로 뭐 2배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복리가 하루에도 10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샀다가 팔아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과 원금을 다시 합해서 또 내려왔을 때 투자를 하면 복리가 또 2번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저라고 처음부터 막 큰 금액을 이렇게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 이게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이제 달러를 딱 샀는데 한 1시간 정도 있었더니 한 5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빼고 5원 정도가 딱 오르니까 팔았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의 5원 수익을 얻으면은 한 5천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 좀 내 수익 그 5천 원도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이자를 생각하면 진짜 뭐 한 몇 달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이자인데 지금 정기 예금 그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막 1% 막 이런데 0.5%의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 만에 그것도. 예, 그래서 기뻤는데 다시 내려가요. 예, 그래서 또 사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를 뭐 이 자산의 해지용으로 막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저처럼 단기 트레이딩 접근한 사람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분야를 이제 개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환율의 역사가 되게 짧아요. 일단 1970년대 이후에 예,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해진 게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이걸 시작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그 전에는 이제 전산 시스템이나 은행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높고, 아까 거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거래 비용이 높으면 사고 팔고 하면은 거래 비용 빼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시점부터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이 됐고 마침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달러 투자라는 이제 장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의 이제 최초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잘 팔리기도 하는 걸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없었던 거니까 개념이 다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하지 달러 투자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얘기를 이제 돌아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복리의 수익을 하니까 어쩔 때는 하루에 5번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은 25,000원이잖아요. 100만 원 갖고 25,000원을 만들면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의 뭐 정기예금으로 치면 2년 기다려야지 100만 원에 25,000원에 이 이자가 붙잖아요. 그걸 하루에 한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 잃어도 뭐 별 문제 없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냥 바보여가지고 최고점에 샀다가 최저점에 사도 1년 정도의 환율 차가 20%밖에 안 돼요. 80만 원? 예, 그러니까 80만 원 잃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잘 일어나지도 않고 또 기다리다 보면 다시 올라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고 제가 조언을 주면은
일단은 키움증권 제가 뭘 은행도 하세요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고급 과정에서 내가 얘기해 줘야지. 지금은 키움증권에 가서 거기에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지어 4만 원을 줘요. 현금으로. 네. 4만 원 받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일단. 네. 4만 원을 받고 그 계좌를 개설을 하면은 외화 예금 정확히 계좌 이름이 뭐예요? 그냥 키움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돼요. 증권회사 계좌를 아예 트인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미국 주식도 할 수 있어요. 네. 계좌를 개설을 하면 뭐 그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그 뭐 앱에서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벤트 무슨 이런 거를 그 홈페이지에 가서 누른 다음에 그걸 해야지 이벤트 적용받아가지고 여기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95%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을 거래할 때 1,000원 정도, 0.1% 정도의 수수료만 가지고 할 수 있고, 이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1,000원일 때 사면 1,001원 이상만 올라가면 수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낼게요. 내가 1,000원일 때 샀어요. 그리고 1,005원에 팔았어요. 수익은 얼마예요? 4원인 거죠. 1원은 수수료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쉽죠.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키움 계좌 개설하고 95% 환전 수수료 우대 받았는지 확인하고, 혹시 못 받았으면 이것도 쉬워요. 고객사한테 전화해서 나 계좌 뭔데 지금 실수로 우대율 적용이 안 받은 것 같다. 나 95% 맞냐?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달러를 사세요. 그리고 한 하루 정도 있다가 1달러를 파세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도 내렸는데도 팔아야 되나요? 올라갔는데 팔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필요 없어요. 1달러의 환차가 나봤자 최대 10원이니까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1,170원에 사서 1,160원에 팔면 10원을 손해봤잖아요. 이것도 느껴봐도 되고, 아니면 1,170원에 사는데 10원이 올라서 팔았다면 10원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달러 투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구조구나를 한번 느껴보라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로 글을 올렸더니 지금 댓글에 2원 벌었어요, 3원 벌었어요, 막 이런 글들이 막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2017년도에 처음 달러 투자를 했을 때는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게 없었어요. 달러 투자 데이터는 제가 만든 건데, 경험에 의해서. 저는 그때는 생각이 아주 단순했던 게, 환율 이제 돈을 벌어본 경험을, 10만 원을 벌어본 경험을 가지고 달러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어떤 거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역대 최고 환율이 IMF 때 1,7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을 때는 700원이었어요. 근데 그 700원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이게 환율의 개념이라는 것도 막 정립이 안 됐을 때라서 지금은 실하방은 한 900원 정도 이상 가기는 힘들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그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서 원화 가치가 폭등을 해야지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투자는 예측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거의 중간인 1,200원에서 그 1,200원보다 밑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위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1,200원 밑에서만 사야겠다, 이렇게 단순한 걸 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 1,200원이 아니라 막 1,000원이 깨진다, 이런 저환율 상황이니까 제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환율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려면 좀 짧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2주를 기준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달러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달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금융 위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오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1,200원 밑이면 그냥 사시라고 얘기해요. 걔는 장기 투자용으로, 만약에 금융위기 왔을 때 막 1,300원, 1,500원, 1,700원 되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햄버거라도 사 먹으려면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장기 투자용은 1,200원 밑이면 그냥 사세요. 또 미국 주식 투자용이라면
왜냐하면 미국 주식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뭐 환율 뭐 이런 거 신경 쓸 그게 없어요. 그래서 1,200원 미치라면 사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만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은 5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 개념 그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52주 기간 동안 제일 높았을 때 환율이 1,200원 정도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가장 낮았을 때는 1,080원이었어요. 그럼 이 중간은 1,150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1,150원 밑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달러 투자 데이트가 이제 총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의 중간 52주 중간가의 이하에서 사라예요.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투자는 싸게 산 거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파악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52주를 기준으로 한 거는 중간보다 싼 거라는 이제 비교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비싼 걸 싸게 사야지 이게 원래 가격으로 수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싸구려를 싸게 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싸구려인지 아니면 비싼 좋은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그 데이터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은 달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달러 인덱스라고도 부르고, 그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환율하고도 비슷한 게, 원달러 환율이 원화와 그 달러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이것처럼 원화 그 달러하고 뭐 유로화, 엔화, 뭐 그 캐나다 뭐 달러 뭐 이런 주요 6개국 선진국 통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지수로 나타낸 값이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한 93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달러의 절대 가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와 비교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달러 지수는 별로 안 올랐어요, 최근에.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폭등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달러 가치만큼은 올랐어야지 환율도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가치보다 훨씬 올라가 버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투자하면 안 좋죠. 왜냐면은 싼 거를 비싸게 사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있기 때문에, 난 1,160원 이하에서만 살 거야. 그 정도 돼야 얘를 그래도 뭐 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싸게 사지는 않는 수준이야,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는 걸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이 갭이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이제 갭이 벌어지면, 이 원화의 가치는 우리나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뭐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거나 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는 안정적이잖아요. 세계의 돈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의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수렴이 돼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벌어졌을 때는 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갭이 벌어질 때 사야지 좁혀지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달러 갭 비율이라는 거를 현재의 달러 지수하고 그 계산을 해가지고 적정 환율이라는 걸 이제 또 산출해냈어요. 그게 지금 기준으로 1,148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추 비슷하죠. 1,150원, 1,148원. 그러니까 1,148원 이하에서 사면 베스트고, 근데 이것도 분할 매수해야 돼.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1,150원 최소한 그 이하, 달러 지수도 중간가 이하 요 정도에 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오늘의 달러 투자 데이터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딱 봐도. 왜냐면 실시간 환율 반영해야 되고, 막 갭 비율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예.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산해서 올려주다가 귀찮잖아요, 또. 그런데 어떤 분이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그걸 또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이거 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독자분이, 나 이거 일단 내가 필요해. 이거 맨날 이거 보려면 계산하고 귀찮으니까 일단 내가 필요해서 만들 건데 다른 분들도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기획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달러 리치라는 앱이거든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그거 보시면은, 아까 OX로 표시된다고 했잖아요. 신호등처럼 O는 이제 파란불 들어오고 X는 빨간불 들어와요. 아니야. 예, 그러면 지금은 4개의 항목이 다 X가 들어와 있어요.
아, 지금 사면 안 되죠. 근데 그 5가 2개 정도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표시가 돼 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지, 좁혀졌는지 이게 이제 또 표시가 돼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맹목적으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거 보고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네가 달러 투자를 시작하는 지점을. 팔겠다 선은 굳이 초보자라면 안 정해도 되는 게 수익이다 싶으면 팔아도 돼요.